네, 숨가쁘게 돌아가는 총선 현안 짚어봅니다. 정치맥.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광주 지역 세 곳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공천장을 따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결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계속 민주당에서 강조했던 게 물갈이론이었습니다. 이 세순까지 언급하면서 했는데요. 이 물갈이론이 현실화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번 결과요? 지금까지 발표된 1차 경선 결과만 보면 저는 그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경선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여러 각계각층에서 또 나온 이야기들이 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따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송갑석 의원은 어제 하위 20% 통보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경선이 끝나고 나면 떨어진 분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당들의 경선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 계파를 위해서 경선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설득력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민주당이 계속 내세웠던 게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런데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시스템 공천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잡음이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공천 룰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공천 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년과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이 공천 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시기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당대표라고 해도 그 룰 자체를 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 특정 계파에게 유리하게 경선 결과가 조작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까지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측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지금 집단 탈당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신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하위 20% 평가 결과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테지만 거기에 이제 광주 전남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지금은 이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측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탈당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현역 의원들이 행보를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락된 후보자들이 쉽게 신당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천 갈등이 그런데 계속되니까 이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당내 공천 갈등 그러면 어떻게 봉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든 공천이 잡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한 배려, 예를 들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천에서 안타깝게 탈락했던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배려하는 방법이 또 있다. 그게 뭐냐면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이 이제 만들 텐데 거기에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는 뭐 이러한 방법도 탈락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는 당에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총선까지 48일 남았죠. 이 민주당 공천 갈등에서 신당 분열까지 판세가 매우 지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호남 민심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공천에서 잡음이 많이 나면 날수록 저는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공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공천이 과연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는 정당 자체적으로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